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1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CT 28.55억에서 48.55억으로 20억 상승 축하합니다. 파신 분도 엄청난 차익을 남겨서 축하드리고 사신 분도 이만큼 사실 재력이 된다는 거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네, 여기 제가 과연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많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일본과 너무 닮아 있다. 그래서 제가 부산 부동산 스터디에는 못 올려드리고 대구 부동산 스터디로 검색하시면은 과연 우리가 일본과 지금 일본이 과거 폭락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번 여러분도 가늠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둘 대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비과세 요건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요거 좀 일시적 2주택 있죠. 요게 조금 아리까리하죠. 3년 정도면은 좀 여유있게 전세 월세 한 바퀴 돌리고 팔 수 있는데 2년이면은 이게 정말 기간이 애매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이따구로 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다주택자 주택을 팔 때 팔 수 있는 요건은 아주 좋아졌어요. 주택수와 관계로 실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계산하고 양도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런 요건들 상당히 괜찮은 요건 같습니다. 자, 요거 거래량 지난번에 거래량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토요일날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 지난 토요일 내용만 짚어봅니다. 115건 2일치 거래량이에요. 2일간 거래량 치고는 거래량 평소보다 적습니다. 평소보다 적어요. 신고가 비율은 30% 가까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 편이고요. 4월의 거래가 3월의 거래를 벌써 추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분양권 거래도 지난번 토요일날 올라가지 않았던 거 뒤늦게 자료 정리했는데요. 분양권 거래는 2건 있었고 신고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분양권은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 아무튼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면서 분양권 거래도 조금 더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 하지만 5월 들어서 많이 주춤해지는 모습이에요. 느낌이. 4월까지는 좀 많이 좋았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작은 선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요거 주말 동안 매물이 감소했다가 화요일 되면 다시 등록되죠. 그러면서 선이 삐쭉 올라오는데 이 선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는 점. 매물이 향후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매수자를 위한 정책은 없어요. 전세 물량 소폭 증가 추세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 좀 뭔가 완만해지는 느낌에서 대구는 특이하게 월세 물량이 더 빨리 느는 현상이 있던데 추후에 부산도 그런 변화가 나올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소폭 증가한 상태.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도 마찬가지로 2일치 거래량이에요. 127건. 평상시 대비 많은 거래량은 아니고 그냥 평상시 정도의 거래량 수준. 갑자기 이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다가 거래가 뭔가 주춤해졌어요. 휴일이라서 집 보러 안 다니나요? 갑자기 거래가 좀 주춤해졌어요. 아무튼 거래량은 3월의 거래량을 벌써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5월달 신고 일수가 12일, 13, 14, 15, 16, 한 16일, 17일 정도 남았어요. 17일 정도 하루에 한 40건 정도 신고된다고 치면은 거의 이거 한 2,400건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래량이에요. 2,400건 거래량, 작년 11월 달에 감소 충격이 한번 온 적이 있었죠. 그 이전까지 회복되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근래 들어서는 가장 화려한 거래량.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5월의 거래량.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요. 굳이 이 시점에서 사면은 나중에 여기 재산세나 종부세 다 물 수 있죠. 다주택자는 살 수 있는 메리트는 별로 없는 시점이긴 해요. 6월달이 지나면 다시 거래량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5월달에 다주택자가 물건을 더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점. 4월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음에 비해서 5월의 거래량은 좀 많이 주춤한 편인 것 같아요. 자, 가격 상단 부분 LCT 이거 도대체 이거 20억이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72층의 의미는 저는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가격만 계속 짚어드리니까 아무튼 놀라운 상승 나타났었습니다. 밑에 이거 7억 상승했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일 정도로 밑에 2억 가까이 빠졌는 쌍용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요것도 2년 딱 지나고
예, 양도세 완전 비과세로 요 알짜만 쏙 빼먹을 수 있는 매물. 물론 더 완전 35층이라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비과세로 정리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투자는 또 하면 되니까요. 자본금이 있으면 시간 여유가 되면 또 투자는 하면 되니까요. 자, 또 다시 크게 하락하는 것도 보이고요. 근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거는 20억 상승하고 이런 거는 이 보통 우리 서민이나 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니까 딴 세계의 이야기일 뿐이고,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관심 가지는 거, 솔직히 10억짜리도 좀 솔직히 좀 많이 비싸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들은 그 딴 나라 얘기니까 제껴놓고 밑에만 보면은 그래도 큰 하락도 군데군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3억 가까운 하락, 3억 가까운 하락, 이거 억 단위의 하락, 이거 보세요. 이런 상승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큰 폭의 하락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지수는 언제나 플러스. 네, 요 상승, 이것도 한 거의 20% 가까운 상승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억 단위의 하락들 보이고, 아무튼 신고가도 근래들은 제법 나오는 편이에요. 이것도 2억 거의 한 40% 가까운 상승 일어나는 것도 있고, 밑에는 한 20몇 % 정도 하락했는 거. 요 두 개 아파트 단지를 딱 놓고 봤을 때요. 누구는 8억 8천 하던 물건을 7억에 샀어요. 누구는 5억 하는 걸 7억에 샀어요. 정말 이거 선택을 잘 하시면은 훨씬 같은 돈을 가지고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 같다. 자, 그 다음 큰 하락들만 억 단위 하락들, 10% 이상 하락들 짚고 넘어갈게요. 요거 보합성도 수준은 빼고 거의 10% 이상인 것만, 요거는 사직 쌍용 예가는 사직동 근래 제법 큰 폭의 하락들이 눈에 띄네요. 오늘 좀 페이지 수를 많이 보여드려요. 왜냐하면은 그 4일치 물량의 합계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몇 페이지나 보여줬는데 아직도 5억, 4억짜리 물건이 나오냐 하시겠지만 이거는 한 250개 정도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가격 상단 부분 12페이지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큰 폭의 하락들. 신고가도 제법 한 10% 가까운 신고가도 제법 보였어요. 4월달 거래 중에서. 근데 대다수 신고가는 요 정도, 1,000만원, 2,000만원, 요 정도 별로 의미 없어 보일 정도. 온천동 동네 3차 SK뷰 1억 5,200만원. 거의 30% 가까이 빠지는 거래도 보이고, 이것도 한 10% 이상 상승했는 신고가도 종종 눈에 띄기도 하네요. 하지만 10% 이상 하락했는 거래가 더 많이 눈에 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가격 근래 들어서 가격이 빵빵 뛰었던 것은 아주 고가의 물건들이 몇 건 거래되면서 이 평균 매매 가격을 완전히 움직일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는 정도 40몇 억짜리 이런 물건들 나오고 있네요. 그런 물건들 거래되지 않으면 이 평균적으로 평균 매매 가격, 건당 매매 가격은 좀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그 흐름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시장 전체 분위기가 바뀐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거래량 4월의 거래량 벌써 3월의 거래량 훌쩍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 10월 요 거래량 한번 좀 뛰어넘어도 좋을 텐데 이 작년 11월에 거래 충격, 아무튼 요 거래 충격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하고 나아가는 모양새입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요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요 선에서 실거주자들이 좀 눈치를 챕니다. 이쯤 되면 좀 이제 떨어지지 않았냐? 조정 받을 만큼 받지 않았을까 하고 한 3, 4, 5, 6억짜리 요 정도 물건을 사니까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일부 줄어드는 지역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6억 이상 거래량 한 300건 정도 나와줘야 될 텐데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여기 한 9% 정도 조금 더 올라온 모습입니다. 분양권 거래량 7건 중에서 신고가는 2건이 있었네요. 자, 신고가 보시면은 큰 상승 안 보이죠? 큰 상승 보이지 않아요? 근데 네모로 쳐볼까요? 큰 폭의 하락은 보여요. 큰 폭의 하락, 큰 폭의 하락, 억 단위의 하락도 눈에 띕니다. 이거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전세 거래량 전년적 줄어들고 있어요. 182건, 요거 이틀치예요. 전세는 정상적으로 지난 토요일날 신고되어서 넘어갔는데 32건 빼면 150건. 전세 거래 많이 되고 있는 추세는 아니지만 근래
전세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위축된 데 비해서는 그나마 거래량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여기 3월 달에 신고되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많이 신고되고 있어요. 거의 2,000건 가까이 육박되고 있는데요. 3월의 거래량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신고 의무 때문에 그래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준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거래 안 됐던 것들, 신고 뒤늦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자, 가격 상담 부분 상승과 하락과 교차하는 모습. 하지만 하락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자, 계속 살펴보시면 하락 거래가 더 많이 눈에 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임차 예정이시라면은 금리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야,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음 다 똑같아요. 근데 좋은 집에만 살고 생활이 너무 궁핍해진다?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모습인 듯 합니다. 평균 전세 가격 좀 올라가는 모습. 이 좀 특이하죠? 네, 금리는 올라가고 부담스러워지는데 높은 전세를 찾아간다? 아무튼 지금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132건, 그 중에 기간의 신고가 무려 45건. 45건 빼고 나면은 65건을 더해주면 87건. 이틀치 신고 치고 거래량 치고 많은 건 아니에요. 거래량과 거의 동률을 이룰 정도면은 야, 월세 제법 거래되네 이렇게 보겠지만 아무튼 거래 많은 건 아니지만 3월의 거래가 워낙 많이 줄어들었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거의 1300건 이상은 올라설 걸로 보여집니다. 평균 월세 가격 오르락 내리락 그러던 것이 지금 5월달은 현재 더 보증금 많이 내고 월세 조금 내는 이런 물건들이 더 거래가 되었나봐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 더 보정될 것 같습니다.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가운데 지금 아직 거래 신고 일수가 많이 남아있어서 요 정도 올라갈 것 같네요. 전년 동월 수준까지도 거래량 회복될 것 같습니다. 4월 거래 없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이 플러스 되는 효과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예년보다는 더 많은 거래량 그리고 더 많은 거래 신고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거 최대 과태료 신고 안 하면은 최대 과태료 100만원까지 물어야 되는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이 새로운 정부가 오늘 이제 들어섰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 벌금을 왕창 물릴 것인지, 아니면 또 유예해주고 봐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 신고율이 한 50%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실제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면, 이거 지금 보세요. 한 3,000건 정도 신고되었잖아요. 그럼 3,000건은 누락되었다는 말이잖아요. 3,000건씩 해서 1년 하면은 3만 건이에요. 3만 건. 부산 지역에서 3만 건이 누락되었는데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니까 3만 건에 한 50만 원만 곱해보면 이게 돈이 얼마인가요? 이게 계산되시나요? 3만 건 곱하기 50만 원?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5억, 50억, 150억. 이 꽁돈 이거 150억 생기는 거예요. 이 부산 지역에서 거둘 수 있는 이 과태료만 150억. 전국적으로 걷는다? 부산 지역 곱하기 한 15, 16쯤 하면은 전국 단위 규모 되겠죠? 그러면, 이 거치는 세금만 거의 1,000억 이상의 과태료를 때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범칙금 물리는 거 1,000억 거두려면은, 경찰들이 상당히 고생해야 되는데, 아무 고생하지도 않고 거둘 수 있는 이 과태료.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상당히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해주시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